유로파에서 거미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곳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목성의 위성에 절지동물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럼 서두는 이쯤에서 마치고 이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희망의 거미. 인류는 그 역사 전체에 걸쳐 늘 똑같은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왔습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일까요? 아니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고 깊은 어둠 속에 있다 하더라도 어딘가에 또 다른 생명이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오랫동안 제2의 지구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여겨져 온 곳은 바로 화성이었습니다. 우리는 화성에 궤도 탐사선을 보내고 착륙선을 내려보냈습니다. 미국의 탐사차 퍼서비어런스는 먼지에 뒤덮인 평원을 달리며 오래전 물이 존재했던 흔적과 유기물 그리고 과거 생명활동의 단서를 찾기 위해 탐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화성 탐사가 진행될수록 화성의 표면에서 현재 활동 중인 생물권이 발견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러자 과학자들의 시선은 더 멀리 목성의 위성 유로파로 향하게 되었죠. 그곳에는 두꺼운 얼음 아래 지구의 모든 바다를 합친 것보다도 더 거대한 바다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상적인 후보처럼 보였습니다. 조성력에 의해 발생하는 열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액체 상태의 물도 존재한다는 뜻이죠. 다만 그 물이 너무나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계산에 따르면 얼음 껍질의 두께는 15에서 30km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표면에서 이렇게까지 완전히 격리된 장소에서는 생화학 반응이 일어나기가 극히 어려울 것입니다. 산화제를 공급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진행된 갈릴레오 탐사 이후 유로파의 얼음이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가 아니라 목성의 조석 가열로 인해 얼음층 내부에 따뜻한 얼음이나 염수 주머니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시뮬레이션 결과 이러한 저장층이 깊이 2에서 8km 사이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생명이 발견될 가능성이 새롭게 열리게 되었죠. 하지만 이것은 연력학적 계산과 역학적 계산을 통해 도출된 순전히 이론적인 결론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주머니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로파에서 거미라고 불리는 구조가 발견되면서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는데요. 그것도 다른 은하가 아닙니다. 지구에서 6억에서 9억 7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말 그대로 바로 가까운 거리입니다. 이 거미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물은 있다. 생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과학자들이 처음으로 유로파의 얼음 아래에 있는 바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거의 센세이션처럼 들렸습니다. 물은 생명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그곳에 존재하고 있죠. 게다가 그 양은 지구의 모든 바다를 합친 것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후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수학적으로 말하자면 물은 생명이 탄생하기 위한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생명이 탄생하려면 역동적인 과정이 필요한데요. 수용액 속에 수백만, 수천만 가지의 다양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온갖 물질이 뒤섞이며 그 과정 속에서 생명의 시작을 촉발하는 결정적인 반응이 반드시 탄생해야 합니다. 유로파의 바다는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얼음 아래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바다는 마치 초고층 빌딩만큼 두꺼운 콘크리트판으로 덮여 있는 것처럼 표면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 있죠. 지구에서는 물이 광물이나 기체, 태양빛 혹은 방사선으로 생성된 물질들과 접촉하는 장소에서 생명의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바로는 유로파의 바다는 마치 지하 납골당처럼 완전한 어둠 속에서 화학적으로 고립되어 있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물론 내부에는 조석 가열로 인해 발생하는 열이 존재합니다. 물론 물도 얼어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물이 수백만 년 동안 외부와 어떠한 상호작용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거대한, 따뜻하지만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저장층으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유로파의 거미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요? 우주 탐사선으로부터 새로운 정보가 얻어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망원경이 초고해상도의 새로운 이미지를 촬영한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놀라운 전환점은 유로파 표면의 오래된 아카이브 이미지를 현대적인 기법으로 재분석하면서 찾아왔습니다. 그 이미지 속에서 지금까지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 발견된 것이죠. 얼음 평원에 흔히 보이던 길게 이어진 단층과 균열 사이에서 기묘한 구조가 발견되었습니다. 지질 변동으로 생긴 균열처럼 선형으로 길게 뻗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질서하게 부서진 얼음 영역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의 지점에서 사방으로 퍼져나가며 복잡하게 갈라지는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죠. 마치 얼음 아래에서부터 뚫려 올라오며 신경처럼 퍼지는 응력선을 남긴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미의 정체입니다. 과학자들은 화성에서 발견되는 유사한 구조에 빗대어 이것을 거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화성에서는 봄이 되면 이산화탄소가 승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제 다시 유로파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만한한 크레이터 안에 있는 별 모양의 도형입니다. 연구자들은 이 구조를 비공식적으로 다반 알라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일랜드어로 거미 혹은 벽의 악마를 뜻하는 말이죠.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이 구조들은 거미라기보다 얼음 표면 위에 펼쳐진 거미줄에 더 가깝습니다. 선들은 방사형으로 퍼져나가고 서로 교차하며 중간중간 끊어집니다. 이러한 거미 구조는 유로파에서 알려진 어떤 지질 구조의 분류에도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표면에서 불과 2에서 8km 깊이에 존재하는 따뜻한 염수주머니에 대한 가설과 놀라울 만큼 잘 들어맞습니다. 다시 말해 이 거미는 바로 그 주머니들이 표면에 남긴 흔적입니다. 이제 이 과정의 물리를 설명해 볼게요. 물이나 염수는 지하 수 킬로미터 깊이에 있는 국지적인 저장층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압력이 상승하죠. 그러면 그 주머니 위에 있는 얼음이 응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얼음의 사방으로 동시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죠. 아래에서 압력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액체는 위쪽으로 향합니다. 반드시 지표로 분출할 필요는 없고요. 위쪽 얼음층에 방사형 균열을 만들기에는 표면 가까이까지 올라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결국 액체는 다시 얼어붙으며 마치 자신의 이동 경로를 얼음 위에 고정해 놓은 것처럼 남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몇 시간 혹은 며칠 동안 진행된 과정이 남긴 일종의 스냅샷이 만들어집니다. 다만 그 흔적은 수백만 년 동안 남게 됩니다. 이 스냅샷은 유로파의 얼음 아래에 있는 물이 지하 수 킬로미터 깊이에서 표면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강력한 증거입니다. 어떤 물이 다른 물을 살릴 때 이 발견으로 인해 유로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목성의 위성 유로파는 이렇게 생각되어 왔는데요. 아래에는 거대한 바다가 있고 위에는 두꺼운 얼음 뚜껑이 있으며 그 둘 사이에는 거의 완벽한 단절이 존재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뚜껑이 내부에서 주기적으로 뚫리고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존식품이 담긴 유리병의 뚜껑에 구멍을 하나 뚫어보세요. 며칠만 지나면 온갖 맛있는 재료가 담긴 생명체라곤 전혀 없던 달달하고 짭조름한 물에 안타깝게도 곰팡이가 피어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즉, 그게 바로 생명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떠올려야 합니다. 유로파의 표면은 목성의 매우 강력한 자기권에서 방출되는 입자들에 의해 끊임없이 폭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입자들은 안정된 중성 상태의 물 분자를 가차없이 분해하여 산소나 과산화수소 같은 훨씬 더 반응성이 높은 화합물로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고에너지 연료가 만들어지죠. 이제 그것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활성화시켜 결국 생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물질만 제공되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운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거미입니다. 깊은 곳에서 상승해오는 염수가 이 방사선을 받은 화학적으로 풍부해진 얼음과 접촉합니다. 깊은 층의 물과 표면에서 생성된 화학물질이 서로 만나는 영역이 만들어지죠. 지구에서는 바로 이런 장소가 미생물과 복잡한 생화학 과정의 이상적인 환경이라고 여겨집니다. 다시 말해 이런 뜻인데요. 유로파의 얼음에서 보이는 거미줄 모양 구조는 단순한 지질 과정의 흔적일 뿐만 아니라 유로파의 바다가 생명에 필요한 화학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생명이 스며든 흔적과도 같은 것이죠. 항법의 표식으로서의 거미줄. 현재 목성을 향해 동시에 2개의 대형 미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로파 클리퍼와 주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과거의 가장 큰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바다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과제가 달라졌고 훨씬 더 구체적인 방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활동의 흔적을 찾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진 것이죠. 바로 이 거미줄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얼음이 비교적 얇고 비교적 최근까지 이러한 과정이 일어나 물이 표면까지 상승해 왔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래의 탐사선이나 착륙선이 유로파를 가까이에서 조사하게 된다면 바로 이러한 지역들이 최우선 목표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외계 생명 발견이라는 충격적인 뉴스가 전 세계를 휩쓰는 날도 그리 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우리의 우주권에 강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바라보는 방식에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행성에 대한 책임의식에도 말이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